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명의 특성 7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 중에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바이킹호가 나와 있는데 이 바이킹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1976년에 미국에서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보낸 화성 탐사선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화성 탐사선을 띄워서 거기 안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 내용이 이 3가지 실험인데 이 3가지 실험을 왜 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14CO2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 14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는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가운데 핵이 결과적으로 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부분, 여기 윗부분에 이런 지금 원소에 보면 위쪽, 왼쪽에 위쪽에다가 이 숫자를 쓰는 것은 질량수라고 해서 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여기에 적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핵 안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질량수는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되면 H 부분에 3을 쓰겠죠. 이게 질량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탄소도 마찬가지인데 탄소의 경우는 여기에 지금 양성자가 6개, 그다음에 중성자가 6개 이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 12가 되죠. 원자 번호는 6번이고 질량수는 12인 상태의 탄소가 거의 99%가 자연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량이지만 질량수가 14.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중성자가 2개가 더 있는 거죠. 양성자의 수는 정해져 있고 중성자의 수에 의해서 이 질량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보통은 다 안정된 상태로 이 원자가, 탄소 원자가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뭐든지 간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14C의 상태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오버된 양성자 수 때문에 방사능을 방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방사능을 내는 동위 원소.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이러한 원소를 방사성 동위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실험을 했는데 일단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많이 닮아 있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상은 이 지금 돌과 흙뿐인 되게 황량한 그런 행성으로 외관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외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지구도 태초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바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화성도 이 흙 안에 그런 단세포적인 아주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점점 진화를 거쳐서 지구의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는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실험을 먼저 볼까요? 14C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가열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구 안에 램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14CO2, 이산화탄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재료를 보면 무엇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빛을 줬죠.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수분을 조금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 이 미생물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포도당과 유사한 물질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준 다음에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14CO2 공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하게 되죠. 자, 일단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 14CO2를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져 있겠죠. 유기양분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연소를 하겠죠. 연소는 하나의 호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흡을 하게 되면,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없다면 이것들이 여기 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리고 일단 제거를 다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열을 했을 때 여기엔 지금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뭐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계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여기 계측기에 계측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C의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능을 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돼지가 한 100마리 있다고 쳤을 때 내가 표적으로 보는 그 돼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 싶다면 거기에 빨간 리본을 달아놨을 때 금방 눈에 띄죠. 그런 것처럼 이 빨간 리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14C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4C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계측이 되는지를 따라가 보면 이것이 광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내는 실험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험은 이 이산화탄소 이 14C가 여기서 계측이 되지 않아서 생명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실험은 빛과 이산화탄소를 제공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가 하면 뭘까요? 네, 광합성이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 A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집어넣는가를 보면 무엇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 B를 봤을 때 B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방사성 유기 양분을 얻죠. 포도당 같은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양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분을 분해해서 고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 물질, 그 생명체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 안에 유기양분을 14C를 가지고 있는 유기양분을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 생명체이겠죠. 유기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 이 생명체는 호흡을 하는 생명체죠. 그래서 이것이 분해가 된다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테고 이것이 계측이 되겠죠. 이 실험은
방사선 영양분을 집어넣은 걸 통해서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C. 여기도 유기양분을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B와 C가 둘 다 유기양분을 집어넣었는데 B는 14C를 가지고 있는 유기양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지 않은 유기양분을 집어넣고 여기 부분에 기체 분석기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B에서 이미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본 실험을 했는데 굳이 C에서 또 한번 호흡을 하는 양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이 아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왜 한 거냐면 우리가 보통 14CO2 또 C6H12 O6 이런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보통 14C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모든 생명체가 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또 쓰는 것도 있고 쓰지 않는 것도 있고 산소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메탄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아닌 다른 또 기체가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체 교환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생명체를 알아보는 거죠. 다만 여기도 유기양분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집어넣어서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는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보는 실험인가를 꼭 짐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이 화성 탐사선 실험은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하려면 굳이 화성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하면 되지. 이 화성 탐사선 실험은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 아니라 이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화성 탐사선 실험은 전제로서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모의평가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그림은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실험 3가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실험은 뭘 집어넣는가 보세요. 네,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와 빛을 줬죠.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이 토양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여기는 영양소를 집어넣었죠. 14C 또 되어 있는 영양소. 다시 말하면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이것 유기영양소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를 줄 필요가 없죠. 얘들이 직접 영양소를 만들어내니까. 그 영양소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호흡만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 이 나와 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다의 기본 전제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이다. 네, 기본 전제로 깔고 여기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동화작용. 네, 이건 동화작용이죠. 광합성이니까 맞는 말이 되고 나와 다는 이화작용,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죠.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성 탐사선 실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